30년 전 절벽 아래로 던져진 시체가 살아 돌아와 당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면 박진석 당신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비명으로 내뱉을까요?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한복판에서 피로 얼룩진 낡은 베네 저고리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자신이 박진석 회장의 딸 한유라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믿게 되었고, 그를 위해 짝사랑하던 이지혁 선배의 심장 이식 수술까지 감행하며 박진석 회장의 충직한 사냥개 노릇을 해왔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진짜 혈육인 한민석을 파멸시킨 원수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한 극심한 분노를 느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의 눈동자는 이제 해맑았던 카페 매니저 시절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오직 박진석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을 단죄하기 위한 서늘한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이 던진 베네 저고리를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만년필 끝으로 슬쩍 밀어내며 아주 낮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아니 유라야. 겨우 내 핏줄이라는 소리에 흔들려 이지혁을 살리겠다고 내 동생의 심장까지 바치던 그 어리석음이 내 한계였던 거다. 한민석은 30년 전 내 손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미 소멸한 존재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죽은 자가 던진 허망한 환상일 뿐이란다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의 위스키 잔을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지은호 팀장은 날카롭게 포착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책상 위로 상체를 바짝 숙이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로 낮게 되졸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시나리오대로 죽어주지 않았어. 당신이 내 눈앞에서 불태웠던 그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반격 장소가 적혀 있었거든. 당신이 별장 지하실에 30년 동안 산채로 가두어둔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야. 한편 이지혁 선배가 누워있는 병실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은 이제 단순한 의학적 거부 반응을 넘어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이지혁 선배의 육체를 잠식하려는 듯한 기괴하고도 처참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지혁 선배의 아버지 이상철 씨와 어머니 김다정 씨는 아들의 하얀 피부 위로 핏줄이 붉게 툭툭 붉어져 나오고 그가 헛소리로 미안해. 제발 그만해. 나를 데려가줘. 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김다정 씨는 집도이에 가운 밑단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 왜 저러나요? 수술이 성공했다면서 왜 죽은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는 건가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의사조차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라며 절망적인 고개를 저었지 뭐예요. 이 비극적인 광경을 병실 밖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박성재 본부장은 자신이 별장 지하실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질문이 폭풍처럼 멘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박진석 회장은 왜 지은호 팀장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를 그 곰팡이 흰 지하실에 가두어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더라고요. 박성재 본부장은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했던 그 여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짝사랑하던 지은호 팀장의 서늘한 눈빛과 겹쳐지며 박진석 회장이라는 남자가 저지른 죄악의 구렁텅이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여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가냘픈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오르골 소리에 맞춰 고개를 힘없이 까닭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지하실 구석에 놓인 낡고 녹슨 철제 캐비닛을 망치로 때려 부수듯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석 회장이 기록해온 프로젝트 유라라는 이름의 일지가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박성재 본부장은 일지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박진석 회장이 한민석의 쌍둥이 딸 중 한 명인 지은호 팀장을 강제로 탈취하여 복수의 사냥개로 육성하고 나머지 한 명인 이 여자를 비상용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가두어둔 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깨보고 심한 구역질을 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아버지,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나? 라며 차가운 지하실 바닥을 피가 나도록 치며 오열했지 뭐예요.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 박진석 회장의 차량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던 고성애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고성애 씨는 자신을 구축하려는 가드들을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밀쳐내고 미친 여자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산발한 채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을 향해 기어오르듯 걸어갔는데요. 고성애 씨는 복도에서 마주친 딸 박영나가 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제발 그만해. 라며 울며 매달리는 것도 무시한 채 박진석 회장의 방 앞에 섰습니다. 고성애 씨는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히고 지은호 팀장과 박진석 회장이 칼날 같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그 공간으로 난입했습니다. 고성애 씨는 박진석 회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채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진석, 이 살인마야. 유라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야?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로 빼돌린 거야? 내가 우리 우진이 심장을 도려낸 것도 모자라 내 핏줄까지 바꿔치기 해서 나를 평생 병신으로 만든 거냐고. 지은호 팀장은 고성애 씨의 그 처절하고도 추악한 울부짖음을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두 괴물의 탐욕 사이에서 얼마나 하찮은 놀이개로 이용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고성애 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고성애 이사장님, 이제 그만 추태 부리세요. 당신이 30년 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박진석 회장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복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가짜 미끼였을 뿐이야. 당신의 진짜 딸은 이미 박진석 회장의 손에 의해 세상에서 지워졌거나 어딘가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겠지. 고성애 씨는 그 잔혹한 진실 앞에 정신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뽑아내며 자지러졌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 아수라장을 보며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하게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머금었더라고요. 지은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덕분에 넌 최근 몇 달 동안 내 밑에서 카페 매니저 시절엔 꿈도 못 꿀 화려하고 고귀한 날들을 보냈지 않니? 내 원수인 한민석의 딸로 태어나 밑바닥에서 굴렀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깎아줬는데 말이야.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뺨을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박진석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지만 그는 피가 맺힌 입술을 닦아내며 여전히 비릿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화려한 날들, 아니 이건 당신이 만든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었어. 당신이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내 목을 언제든 조일 수 있도록 길게 늘어뜨린 올가미였지. 이제 그 올가미를 당신의 추악한 목에 직접 걸어줄게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본부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된 별장 지하실의 영상을 박진석 회장의 대형 모니터에 강제로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휠체어에 앉아 인형처럼 굳어버린 지은호 팀장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비치고 있었고 박진석 회장의 눈동자에서 비로소 여유가 사라지고 시뻘건 살기가 피어올랐지 뭐예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의 목을 한 손으로 무식하게 움켜쥐며 대리석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마지막 성역인 그 아이를 건드려? 그 아이는 내가 함부로 입에 담을 존재가 아니야. 한민석이 남긴 유일한 순수함이자 내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싶었던 불멸의 작품이란 말이다. 그 지은호 팀장은 숨이 막혀 낯빛이 변해가면서도
박진석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작품? 아니, 당신의 사형 집행서가 될 범죄 증거일 뿐이야. 이미 경찰들이 박성재 본부장의 신고를 받고 그 별장으로 향하고 있어. 당신은 이제 정말로 끝이야, 박진석.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별장을 폭파해 개미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박성재 본부장이 모든 보안 시스템의 서버를 마비시킨 상태였더라고요. 별장에서는 박성재 본부장이 여자를 등에 업고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는 지하실 계단을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매캐한 연기에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참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켜줄게.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저지른 죄 내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다 갚을게라며 피눈물을 섞어 울부짖었는데요. 여자는 박성재 본부장의 땀에 젖은 등에 기대어 아주 희미하게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박성재 본부장의 귓가에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아주 가냘프게 석 맞다 라고 읊조렸지 뭐예요. 그 가녀린 한마디에 박성재 본부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박진석 회장이 숨겨온 진짜 비밀이 단순히 쌍둥이의 존재가 아니라 한민석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이지혁 선배의 심박수 소리가 힘을 잃고 서서히 평탄한 직선을 그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지어가 이 못난 애비를 두고 어딜 가니? 제발 눈 좀 떠봐, 이놈아! 라며 아들의 몸을 흔들었지만 이지혁 선배의 영혼은 이미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가라앉고 있었는데요. 그때 지은호 팀장이 헝클어진 옷매무새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상철 씨를 거칠게 밀쳐내고 이지혁 선배의 가슴 위로 자신의 상체를 포개며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귓가에 대고 영혼을 쏟아내듯 속삭였습니다. 선배,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선배가 눈을 감는 순간 박진석 회장의 더러운 계획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선배 가슴 속에서 뛰는 건 우진이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생명력이라고 믿으세요. 선배가 살아야 내가 박진석 회장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할 수 있어요. 지은호 팀장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지혁 선배의 가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원혼이 지은호 팀장의 진심 어린 사죄를 들었던 것일까요? 멈춰가던 심박수 모니터가 다시 한번 요동치며 규칙적이고도 힘찬 비프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 선배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눈을 떴고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온화한 이지혁 선배가 아닌 무언가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 뭐예요. 이지혁 선배는 지은호 팀장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은호야, 내가 봤어. 그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울고 있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던 검은 그림자. 한민석 아저씨. 그분 아직 살아계셔. 지은호 팀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떨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의 화살표는 박진석 회장이 3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였다고 확신하며 묻어버린 한민석의 생존 여부를 향해 사정없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안정을 이상철 씨에게 부탁한 뒤 다시 한번 박진석 회장을 끝장내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박진석 회장의 비서들을 호신용 권총으로 위협하며 집무실로 직진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미 도주를 위해 비밀 통로로 향하고 있었지만 피투성이가 된 고성애 씨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늘어지고 있었는데요. 고성애 씨는 못 가. 이 악마야.
내 아들 목숨 뺏어가고 너만 살겠다고? 같이 지옥으로 가자 박진석. 이라며 그의 구두를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혐오스러운 듯 고성희 씨의 옆구리를 구두발로 걷어차며 그녀를 떼어냈지만 그 찰나의 순간 지은호 팀장이 쏜 총알이 박진석 회장의 어깨를 스치며 벽에 박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통 섞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지은호 팀장은 차가운 기계처럼 그에게 다가가 총구를 박진석 회장의 미간에 정확히 겨눴습니다. 박진석,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우리 아버지 지금 어디에 숨겨뒀어? 당신이 죽였다고 세상에 거짓말하고 30년 동안 어디에 개처럼 가둬둔 거냐고. 박진석 회장은 어깨에서 피를 쏟아내면서도 소름 끼치게 맑은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더라고요. 한민석, 그 친구는 지금 내가 가장 상상하기 힘든 곳에서 내가 나를 쏘기만을 기다리며 이 모든 복수극을 감상하고 있어. 지은호,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는 영원히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거다.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저주 섞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총을 쥔 손에 마디마디 힘을 주었지만 그때 집무실 전광판에 의문의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30년 전의 젊은 한민석과 현재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백발의 노인이 된 한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은호 팀장의 눈동자를 화면 너머로 꿰뚫어보듯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 딸 유라야. 이제 그만 멈춰라. 박진석을 죽이는 건 내 손이 더러워질 가치도 없는 일이다. 복수는 내 몫이 아니라 평생을 어둠 속에서 기다려온 나의 몫이다. 박진석,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내가 준비한 이 감옥에서 직접 치르게 해주마. 영상 속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호 팀장은 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은호 팀장이 어린 시절 외로운 꿈결에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애절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지 뭐예요. 박진석 회장은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절벽 밑으로 밀어넣은 걸 확인했단 말이다. 한민석, 내 놈이 어떻게 유령처럼 다시 나타날 수 있어? 박진석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통창 창가로 몰렸고 고성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진석 회장의 허리를 껴안으며 함께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병원 앞마당의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지은호 팀장은 멍하니 깨진 유리창 너머로 추락하는 그들의 잔상을 내려다볼 뿐이었답니다. 고성희 씨는 자신의 아들 심장을 도구로 쓴 원수와 함께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모성애를 마지막 순간에야 증명한 셈이었지요. 지은호 팀장은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와 다시 이지혁 선배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깊은 밤의 정적이 감돌았고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가슴 위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하게 웅크렸습니다. 선배,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지혁 선배는 지은호 팀장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진석 회장과 고성희 씨가 30년 동안 써내려온 피의 연대기가 일단락되었음을 알았지만 한민석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지혁 선배의 상태는 다행히 기적적인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 선배는 자신이 받은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울림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이지혁 선배는 지은호 팀장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어. 자기 가족을 대신해서 제발 행복해달라고. 그리고 박 회장이 숨겨둔 마지막 장소가 어딘지 가르쳐줬어. 그곳은 바로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가온재단의 비밀 수장고야. 지은호 팀장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동자에 복수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이제는 증오를 위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가족과 뿌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 뭐예요. 49화의 마지막 장면은 병원을 빠져나와 거센 빗줄기를 뚫고 가온재단으로 향하는 지은호 팀장의 단호한 뒷모습과 별장에서 구출되어 박성재 본부장의 품에 안긴 채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짓는 쌍둥이 여자의 모습, 그리고 어두운 지하 수장고의 무거운 철문 너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담배를 태우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교차 편집되며 끝을 맺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장 명확한 이정표였으니까요. 지은호 팀장은 가온재단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나직하게 선언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당신의 딸 지은호가 이제 당신을 구하러 가고 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제각기 다른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이제 마지막 전장이 될 가온재단으로 자석에 이끌리듯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추락 후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지만 그가 남긴 독약 같은 비밀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지은호 팀장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지은호 팀장은 그 어두운 지하 수장고에서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아버지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민석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지내며 준비해온 복수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마지막 대반전을 향해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재단의 육중한 철문을 밀어젖히며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고 그 뒤로 거대한 번개가 치며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성애 씨는 추락사고에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하반신 마비라는 가혹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성애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이미 곁을 떠난 아들의 환영을 끊임없이 보았는데요. 고성애 씨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박진석이랑 지옥 끝까지 같이 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려고 했는데 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 박영란은 이미 아버지를 증오하며 모든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했고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재단과 명예는 모두 지은호 팀장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져 사회에 환원되었으니까요. 고성애 씨의 화려했던 날들은 그렇게 쓸쓸하고 초라한 병원 침대 위에서 비참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답니다. 지은호 팀장은 수장고 안으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박진석 회장이 평생을 모아온 금박 서류들과 불법 비자금 장부들, 그리고 고가의 골동품들이 질비했지만 지은호 팀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낡은 나무문이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 장치의 소음과 낡은 종이 냄새. 지은호 팀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30년 전의 사진 속 모습 그대로 늙어버린 하지만 눈빛만은 현명하게 살아있는 진짜 아버지 한민석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석은 지은호 팀장을 보자마자 힘겹게 떨리는 팔을 뻗었습니다. 유라야, 내 딸 유라야. 드디어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지은호 팀장은 아버지의 메마른 품에 안겨 평생 참아왔던 울음을 어린아이처럼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누군가의 딸 지은호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 뭐예요. 한민석은 지은호 팀장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성애 씨가 널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넌 나를 지키기 위해 숨겨졌던 아이란다. 이제 박진석 회장이 만든 이 가짜 왕국을 우리가 함께 무너뜨릴 때가 왔다. 내가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준비한 마지막 필살 서류가 여기 있다. 한민석이 건넨 서류 뭉치에는
박진석 회장이 30년 동안 저질러온 추악한 정관계 로비와 수많은 살인 교사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 서류를 손에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것을요. 지은호 팀장과 한민석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정의를 향한 서늘하고도 강렬한 안광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30년 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그 모든 다정함이 사실은 내 목을 베기 위해 갈아온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막을 내린 화려한 날들 제49화의 충격적인 엔딩을 보며 아마 많은 분이 숨을 쉬는 것조차 잊으셨을 겁니다. 지은호 팀장이 가온재단의 어두운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30년 만에 친구 한민석과 마주하며 오열하던 그 마지막 장면은 이 드라마가 달려온 잔혹한 복수극의 정점이자 새로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는데요. 평범한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30세 지은호의 인생이 사실은 박진석 회장이 설계한 거대한 기만극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지 뭐예요. 지은호는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 피 묻은 베네쩌 고리를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전 아내와 이혼하고 고성희와 재혼한 성공한 기업가로 보였지만 사실은 지은호의 친구 한민석을 파멸시키고 그 딸인 지은호를 자신의 사냥개로 길러낸 악마였더라고요. 박성재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33세인 박성재와 지은호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인연조차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했지 뭐예요. 지은호는 최근 자신이 박진석의 딸 한유라라고 믿고 그에게 충성하며 짝사랑하던 이지혁 선배의 심장 이식 수술까지 도왔지만 그 모든 정성이 사실은 원수를 위한 부역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며 절규했었답니다. 한편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33세 이지혁의 운명 또한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비혼주의자였던 그는 대학교 후배인 지은호의 짝사랑을 한때 거절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슬픔을 자신의 가슴속에 뿌린 심장으로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이 지역의 부모인 61세 이상철 씨와 58세 김다정 씨는 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거부 반응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박진석 회장이 살해하려 했던 한우진의 심장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지 뭐예요. 이 지역이 의식을 되찾으며 지은호에게 별장 지하실의 비밀을 알리던 순간 그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지은호의 무너진 영혼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구원자처럼 보였답니다. 박진석 회장의 외아들이자 이 지역의 절친한 친구인 33세 박성재 본부장의 변신 또한 49화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유복한 금수저로 자라났지만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아버지 박진석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별장 지하실에서 지은호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를 구해내며 아버지가 30년 동안 저지른 인체 실험과도 같은 만행을 목격했을 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되었더라고요. 박성재는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을 씻기 위해 스스로 불길 속에 뛰어들었고 그가 도출한 여자가 아빠를 부르며 한민석의 생존을 암시했을 때 우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고성희의 몰락 역시 처참하고도 정당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진석 회장과 재혼하며 신분 상승을 꿈꿨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 우진이를 잃고 딸 박영나조차 지키지 못한 채 박진석 회장과 함께 창밖으로 추락했는데요. 그녀는 아들 우진이의 심장을 도구로 쓴 박진석 회장을 저주하며 동반 파멸을 선택했는데 하반신 마비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 그녀가 마주할 남은 생은 자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흐느낌으로 가득 찬 고독한 감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아한 분위기의 화가였던 딸 박영나 역시 부모의 추악한 범죄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버렸으니
보성이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육체와 부서진 명예뿐이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정순이 엄마와 남동생 지강호를 떠올리며 수장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두 남매를 키워낸 정순이 씨는 지은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왔는데, 지은호가 사실은 박진석 회장의 가짜 딸 노릇을 하며 겪었을 그 수모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방황했던 지강호 또한 누나가 되찾은 진짜 가족의 무게를 보며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뚤어진 세계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은호가 마주한 늙은 한민석의 눈빛에는 30년 세월의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가 건넨 서류 뭉치는 박진석 회장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30년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심판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중태에 빠졌고, 보성이는 비참한 장애를 입었으며, 한민석은 어둠을 뚫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카페 매니저 지은호가 아닌 한민석의 딸 한유라로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는데요. 과연 이지혁 선배와 지은호는 이 핏빛 복수국의 끝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지혁 선배의 남동생 이지환 또한 박영나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얻은 상처를 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막내 여동생 이수빈이 꿈꾸던 화려한 결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족 안에서 찾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K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불행과 희생 위에 세워진 화려함은 결국 모래성과 같으며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은호가 30년 만에 찾은 진짜 아버지는 그녀의 멍든 영혼을 치유할 유일한 약이 될 것이며, 이지혁 선배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은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의 박동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 그리고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처럼 소박한 이웃들이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박진석 회장이 가졌던 추악한 권력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 49화가 남긴 이 장엄한 여운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은호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시작이 될 것이고, 박진석 회장의 몰락은 정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50화에서는 가온재단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고, 박성재 본부장이 구출한 쌍둥이 동생과 지은호의 눈물겨운 상봉, 그리고 한민석이 30년간 준비해온 박진석 회장을 향한 최후의 법정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지혁 선배가 지은호에게 건네는 마지막 진심은 비혼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로서 49화의 깊은 속살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30년의 지옥을 견디고 마침내 아버지 한민석의 품 안에서 한유라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지은호. 그녀가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이 이 잔인한 복수국의 완벽한 마침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진석 회장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소감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지은호의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기를 꿈꾸며 오늘 클로징 멘트를 마칩니다. 제50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 곁에서 가장 생생하고 압도적인 시나리오로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스토리텔링,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